2024년 영국 왕립군사연구소가 발표한 특수부대 체력 기준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수치가 있었습니다. 턱걸이 200회, 팔굽혀펴기 500회, 5km 완주 18분. 이것이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평균 체력 한계치였죠. 그런데 바로 그 해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기록이 영국 군사 전문가들을 당황시켰습니다. 한국군 707 특수임무부대 소속 한 부사관이 24시간 동안 11,707회의 턱걸이를 해냈다는 겁니다. 영국 특수부대 기준의 58배가 넘는 숫자였죠. 동양인의 체형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아마 측정 오류거나 과장된 선전일 겁니다. 런던의 한 체육학교 강의실, 전직 SAS 출신 교관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분명한 불신이 담겨 있었죠. 서구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한국의 프로파간다라는 조롱 섞인 평가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 군인이 정확히 11,707회에서 멈췄다는 사실. 더 할 수 있었지만 707 부대를 상징하는 숫자에서 스스로 멈췄다는 것. 과연 이것이 단순한 체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서구의 과학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영국 군인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근육의 한계를 넘어선 정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단 밀러입니다. 38년 인생 중 15년을 영국 특수부대에서 보냈고 지금은 런던 체육학교에서 미래의 군인들을 가르치고 있죠.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과학으로 증명된다. 감정은 배제하고 숫자로 말해라. 그날도 평범한 수업이었습니다. 세계 각국 군대의 체력 기록을 분석하던 중이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한국 군인이 하루 만에 턱걸이 11,707회를 했다는데 진짜인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해. 아시아인 체형으로 그런 기록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아마 선전용 가짜 뉴스겠지. 하지만 호기심에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오요한 상사, 707 특수임무부대 소속, 기네스 세계기록 인증. 여기까진 그럭저럭 믿을 만했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 상사는 12,000회를 넘어설 수 있었지만 부대를 상징하는 707 숫자를 기리기 위해 정확히 11,707회에서 멈췄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기록이 아니었어요. 부대에 대한 자부심과 동료애를 숫자로 새긴 거였죠. 제가 그동안 가르쳐온 과학적 훈련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제가 틀렸다면 인정하고 맞다면 증명하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707 부대 정문 앞에 섰을 때 분위기가 달랐죠. 경비병의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뜨거운, 날카롭지만 따뜻한 그런 모순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에단 밀러 교관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길,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순직한 동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엔 작은 글귀가 있었어요. 그대가 흘린 피는 헛되지 않으리. 우리가 기억하는 한. 훈련장에 들어서자 오요한 상사가 턱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300회를 넘긴 상태였죠. 하지만 표정엔 고통보다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상사님은 매일 저렇게 훈련하십니다.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서요. 안내하던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라고요? 네. 실전에서 동료 한 명을 더 구하려면 자신의 한계를 미리 넘어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11,707회는 숫자가 아니라 11,707명의 전우를 구하겠다는 의지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 특수부대에서도 동료애를 강조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요한 상사가 턱걸이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체구였죠. 172cm 정도. 제가 185cm니까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훈련이 궁금하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믿기지 않아서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록이 가능한지. 오 상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관님은 턱걸이 몇 개 하십니까? 250개 정도요. SAS 기준으론 상위권이죠. 그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옆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도전을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철봉을 잡았죠. 처음 100개까진 순조로웠습니다. 150개부터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200개에서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30개에서 포기하고 싶었죠. 교관님,
지금 누구를 위해 매달려 계십니까? 오 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 기록을 위해, 제 자존심을 위해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달릴 때마다 얼굴을 떠올립니다. 구해야 할 동료의 얼굴, 지켜야 할 가족의 얼굴, 믿어준 나라의 얼굴을요. 그럼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근육의 고통보다 강합니다. 250개에서 떨어졌습니다. 오 상사는 계속했죠. 500개, 1000개, 1500개. 그의 얼굴엔 고통 대신 무언가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건 운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사관이 말했어요. 무슨 의미죠? 말 그대로요. 오 상사는 턱걸이 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개를 더하면 전우가 한 명 더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멈출 수가 없대요. 저녁 식사 시간 부대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놀란 건 그들의 식사량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였죠. 이렇게 적게 먹고 그런 훈련이 가능한가요? 전시엔 이것보다도 적게 먹습니다. 평소에 적응해두지 않으면 실전에서 무너져요.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교관님, 우리 선배들은 6.25 때 주먹밥 하나로 며칠을 싸웠습니다. 영양학이 있었나요? 그분들에겐 지켜야 할 것만 있었죠. 식사 후, 오 상사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추모관이었죠. 벽면 가득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직한 선배들입니다. 제가 11,707회를 할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미신 아닌가요? 미신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힘이 되면 그게 진실이죠. 교관님은 과학을 믿으시지만 저는 동료를 믿습니다. 뭐가 더 강할까요? 다음 날, 저도 그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영하 10도의 날씨에 상에 탈의하고 뛰기 시작했죠. 처음엔 추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추우신가요? 그럼 옆 사람을 보세요. 오 상사가 말했습니다. 옆엔 이제 갓 20살 된 것 같은 이병이 있었죠. 입술이 파래졌지만 이를 악물고 뛰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버티는데 교관님이 못 버티면 그게 나이 탓일까요? 국적 탓일까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 뛰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뛸 땐 포기하고 싶었는데 옆에 누군가 있으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날 보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온몸이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고생했어. 너도 수고했다. 역시 우리가 최고야. 그들에겐 경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 넘어서는 것만 있었죠. 사흘째, 오 상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관님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1000회 턱걸이. 불가능합니다. 제 한계는 250개예요. 한계는 정하는 게 아니라 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넘는 거죠. 그날 부대원 전체가 모였습니다. 제가 턱걸이를 시작하자 그들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200개가 넘어가자 팔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한 병사가 소리쳤어요. 교관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동료로 받아들였어요. 300개, 400개. 의식이 흐려질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500개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얻은 기분이었죠. 교관님, 500개 하셨어요. 2배를 넘으셨네요. 오 상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혼자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그게 대한민국 군인의 힘입니다. 일주일간의 체류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날 밤 오 상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관님, 왜 한국이 강한지 아십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린 70년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라도, 가족도, 희망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옆에 전우가 있었고, 뒤에 국민이 있었고, 앞에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쓰러질 수 없었어요. 오 상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707회는 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록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100회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707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제 팔을 움직였죠. 그래서 정확히 그 숫자에서 멈춘 건가요? 네. 더 할 수 있었지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깰 수 있지만 정신은 깰 수 없으니까요.
11,707. 그 숫자 자체가 우리의 정신이 되길 바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한국에 가기 전까진 난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작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힘이 있었다. 런던 체육학교로 돌아온 첫 수업,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무엇일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치 아닌가요? 아니다. 한계는 내가 혼자일 때만 존재한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한계는 사라진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1,707점. 이 숫자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한 군인이 하루 만에 해낸 턱걸이 횟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이 숫자인가요? 그는 자신의 부대 번호인 707을 기리기 위해 정확히 이만큼만 했다. 더 할 수 있었지만 멈췄다. 왜일까?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라 의미였거든. 우리는 늘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를 외친다.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묻는다. 왜 강해져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강해지는가?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다. 하지만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어. 내가 왜 군인이 되려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싸울 건지 말이야. 수업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오 상사가 준 작은 선물이 있었죠. 707 부대 마크가 새겨진 배지였습니다. 뒷면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번역해보니 이런 뜻이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저는 그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영국 군복의 한국 부대 배지라니 규정 위반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배지가 아니라 가르침이었으니까요. 다음 달 저는 학교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개인 기록 측정을 줄이고 팀 훈련을 늘렸죠. 처음엔 반발이 있었습니다. 교관님, 특수부대는 개인 능력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옆에 동료를 믿는 것, 그리고 동료가 너를 믿게 만드는 것. 훈련 방식도 바꿨습니다. 혼자 하는 턱걸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턱걸이. 한 명이 매달리면 나머지가 응원하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기다렸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균 기록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150개 하던 학생이 300개를 넘기고 포기하던 학생이 끝까지 매달렸죠. 교관님, 이상해요. 혼자 할 때보다 힘이 더 나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거다. 인간은 혼자일 때 약하지만 함께일 때 강하다. 어느 날 한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오 상사였죠. 교관님, 잘 지내시죠?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엔 15,000회를 목표로 했는데 14,999회에서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내년이 우리 부대 창설 50주년이거든요. 50의 앞뒤를 바꾼 숫자인 05를 빼서 15,000에서 51을 뺀 숫자예요. 기록을 위한 운동이었다면 15,000을 채웠겠죠. 하지만 전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교관님도 이제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오 상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전 영국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진짜 군인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학생들도 배우고 있어요. 숫자가 아닌 의미로 싸우는 법을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사무실 벽엔 2개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SAS 전우들과 찍은 사진, 다른 하나는 707 부대에서 찍은 사진이죠. 학생들이 가끔 물어요. 교관님, 두 부대 중 어디가 더 강한가요? 전 이렇게 답합니다. 육체적 스펙은 비슷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력에선 한국이 앞선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거든. 동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역사를 위해 싸운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다. 얼마 전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군대의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요.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서구 군대는 과학으로 훈련하지만 한국 군대는 마음으로 훈련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계산하지만 그들은 한계를 무시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겐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70년 전 모든 걸 잃었던 기억, 그리고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각오가요. 방송이 나간 후 유럽 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식 정신력 훈련을 배우고 싶다고요. 저는 답했죠.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정신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만들고 동료가 만들고 사명이 만드는 거니까요. 지금도 가끔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답은 하나였어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고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고 개인과 국가가 함께한다는 것. 제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에서 나오지 않는다. 동료를 향한 신뢰에서 나오고 국가를 향한 책임감에서 나오고 역사를 향한 사명감에서 나온다. 우리가 말하는 군인의 자부심은 전투력이 아니라 정신력이다. 그 정신을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그들은 숫자가 아닌 정신으로 싸운다. 그래서 그들은 지지 않는다. 11707. 그 숫자를 기억하라.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살아있는 정신이다. 어제 오후 상사에게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교관님, 곧 전역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후배들이 제 기록을 넘을 겁니다. 하지만 정신은 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정신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계승하는 거니까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때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퇴하면 한국에 가서 1년쯤 살아볼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죠. 오늘도 학생들과 턱걸이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400개를 넘겼어요. 개인 최고 기록이었죠. 하지만 그는 기뻐하는 대신 옆 친구를 도왔습니다. 지친 친구의 등을 받쳐주며 말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신이 이곳에도 뿌리내리고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제 한국 방문은 성공이었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국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군인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들은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마지막에 서 있는 건 최신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이여, 당신들의 힘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입니다. 그것이 작은 나라를 거대하게 만들고 약한 민족을 강하게 만들었죠. 저 에단 밀러는 증언합니다. 한국군의 정신력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국방력이라는 것을요.